아까 했어요. 청취하는 거, 의견을 듣는 거. 다른 말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의견 진술하는 절차겠죠. 의견 진술하는 절차, 행정청 입장에서는 청취 절차. 세 가지가 있죠.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두째 줄에 그게 별표입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행정절차법은 의견 청취 절차로 청문, 공청회, 이유 제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내요. 이유 제시는 청취하는 게 아니죠. 행정청이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의견 제출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렇게도 냅니다. 제출이 된 적이 있고요. 별표. 22조 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언제 청문을 한대요? 아까하고 좀 규정이 달라요. 아까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전 통지 하여야 한다. 이유 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의무였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거기 1, 2, 3에 해당하면 청문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에서 청문을 하라 그럴 때 하는 거예요. 2.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 이게 이제 새로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없던 제도예요. 옛날 조문에는 없던 거 새로 들어간 거. 아까 신청에 의한 청문이 도입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에 3호예요. 다음 강목의 처분 시 자 아까 1.2.3은 호라고 읽고 가, 나, 다는 목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다음 강목에 이렇게 돼요. 가목, 나목, 다목의 처분 시에 21조 아까 1항 6호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 이런 신청이 있으면 인허가 취소할 때, 자격 박탈할 때, 허가 취소할 때 자, 따라서 영업정지는 없죠. 그렇죠? 취소 이런 거 박탈 이럴 때만 신청에 의한 청문이 인정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3호는 별표 2개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U라고 해놓던지 뭐 신설. 2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자, 1항은 청문, 2항은 공청회. 역시 공청회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1호 공청회를 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을 때 2호 행정청이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똑같죠. 뭐 결국은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2는 신청 없고요. 3.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1항 또는 2항의 경우 외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이거는 주어야 합니다. 이거는 또 의무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청문도 안 해요. 공청회도 안 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의견 제출의 기회는 줘야 됩니다. 4항 1항부터 4항까지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자,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21조 4항 아까 21조 4항 각호가 뭐였어요? 앞에 가보세요. 긴급할 때, 객관적으로 증명됐을 때, 성질상 곤란할 때 그 사전 통지의 예외가 똑같이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에도 똑같이 예외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 경우와 또 하나 더 있어요. 당사자가 나 의견 제출 안 할래 이렇게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사전 통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견 청취 절차는 거쳐야 한다. 맞아요? 사전 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의견 청취 절차도 똑같이 예외 사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거쳐야 된다 그러면 X죠. 그렇게도 냈다 이 말이야. 자, 이런 조문들은 자꾸 보셔가지고 그 구조까지 기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를 못 풉니다. 5항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는 신속히 처분하는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래. 6항 행정청은 처분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세모 당사자 등이 요청하면 청문이나 공청회 의견 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해 줘야 한다. 서류 같은 거 냈던 걸 청문을 위해서 1년 이내에는 돌려줘 라고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22조 조문 전체가 이제 별표가 되는 거예요. 전체를 알아둬야 된다. 니은 적용 제외 아까 했죠. 사전 통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명백히 표시했을 때 조문으로 했으니까 넘어가 버리면 되고요. 판례 AA급입니다. 최근에 항상 나왔어요. 매년. 퇴직연금을 환수 결정을 했어요. 자, 퇴직연금 환수 결정하면 이제 퇴직연금을 토해내야 되는데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해집니다. 딱 금액이 딱 정해져요. 따라서 보통은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환수 결정은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례가 나온 거야. 왜? 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 금액 무조건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의견 진술의 기회 안 줘도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AA급이에요. 다음 청문. 청문은 다 했고요. 아까 의 읽어봤고 진술 거기에서 청문의 성질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요. 판례는 B급입니다. 이런 판례도 있다. 틀리게 내지 않는 판례예요. 이 판례는. 그 다음에 청문의 종류는 됐고요. 청문의 실시 조문으로 다 했고요. 청문의 배제 다 했고요. 제일 마지막 줄만 별표해 놓으면 돼요. 행정청이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약정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영업을 허가를 내주는데 나중에 우리 허가를 취소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근데 우리 법에 보면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너 뭐 법 위반할 일 없겠지? 우리 청문을 안 거치기로 합의보자 이거죠. 자, 이게 만약에 가능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허가는 받아야 되고 나중에 청문을 안 거친다고 약속을 하자 합의보자 그러는데 내가 합의를 안 해주면 전마가 또 허가를 안 내줄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허가를 약속을 해줄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이거는 협약으로 청문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다. 그런 취지예요. 실제 판례도 그런 판례가 있고요. 1번 판례죠. A급. 2번 판례요. 청문회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건 의미 없다 이거죠. 청문을 거쳐야 된다 이거죠. 실시하지 않아도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의 A. 1번도 A. 1번은 뭐냐면 청문을 한다고 통지서를 보냈어요. 몇월 며칠날 청문이니까 오라고. 근데 통지서가 반송이 되는 거예요. 주소 불명 뭐 이렇게. 수취인 불명. 또 보내봤어요. 또 반송이 됐어요. 도저히 청문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그냥 허가를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인마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청문도 안 거치고 허가를 취소했다고. 자,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걸 통지서를 보냈는데 전달이 안 되는데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이거는 예배 사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법원은 셋째 줄에 이 의견 청취가 현재 곤란한 경우는 당의 청문 성질에 비추어 곤란한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통지서가 반송됐다. 통지서를 못 보내겠다. 이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곤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행위 성질이 청문하고는 안 어울리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 따라서 니네는 더 노력을 했어. 청문을 더 노력해서 안 되고 안 될 때 그때 부득이할 때 했어야 되지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 이것만으로는 예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고등법원까지는 행정청이 이겼었어요. 대법원에서 진 거야. 자, 실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난감한 판례죠. 청문서를 보내도 뭐 전달도 안 되고 찾아가도 없어 그 사람이. 어떡하라고. 허가는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더 노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좀 답답한 판례긴 한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그럴 사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A급. 그 다음에 21조 보면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돼요. 10일 전 이 숫자를 외워야 됩니다. 숫자를. 그 다음에 37조 문서의 열람, 복사 이런 걸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0조 청문을 공개하라는 조문이 있고요. 공개 신청이 있거나 주재자가 필요할 때. 자, 30조 동그라미. 다 동그라미에요. 37조 동그라미. 다 조문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28조 청문 주재자.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이제 소속 직원도 주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문을 주재하는 사람.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청문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속 직원은 주재자가 될 수 없다. 왠지 맞는 것 같잖아요. X예요.
직원은 가능합니다. 그럼 누가 주재를 해요? 직원이 다 빠지면, 시청 직원이 다 빠지면 누가 충문을 하라고? 다 외부 사람을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다만 누구는 빠져야 될까요? 그 영업정지를 때린 그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빠져야 되겠죠.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2항이 새로 들어갔어요. 행정청은 28조 2항이 새로 들어간 조문.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주재자한테도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해 줘야 돼요. 그래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주재자가 7일 전까지 동그라미 정도. 그 다음엔 29조. 자, 이렇게 공정하게 뭘 해야 될 때는 다 재척 기피 회피 제도가 인정이 돼요. 재척이란 건 너무 관련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는 거고, 기피는 기피 신청하면 돼요. 전반은 아무래도 나한테 불리하게 할 것 같다. 기피 신청하면 돼요. 회피는 지가 스스로 내가 자신이 없다. 공정하게 할 자신이 없다. 나는 이걸 그만 안 하겠다. 이렇게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세모. 그 다음에 이제 청문회 진행 절차는, 청문회 진행은 이렇게 하고요. 동그라미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33조 증거조사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1항만 동그라미에 넣으면 돼. 그 다음에 청문 조서를 작성한다. 별 특별한 거 없고요. 의견서도 만들어내야 되고요. 35조 청문회 종결. 2항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또는 전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안 와요. 그러면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마칠 수 있습니다. 3항이에요. 이번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못했어요. 그러면 마치면 안 돼요. 다시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마칠 수 있습니다. 자, 2항과 3항을 상식적이에요. 읽어보면 이렇게 비교해갖고는 별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2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고, 3항은 정당한 사유가 를 가지고 안 올 때. 그 다음에 청문 결과는 무조건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영해야 된다. 그게 맞죠? 상식이죠. 청문을 했는데 그 사람 의견이 있어요. 나는 억울하다. 무조건 반영해야 돼요? 아니죠. 들어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반영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청문은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청문을 한번 했어요. 이제 영업정지를 때리려고 하니까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다. 그렇죠? 재개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청문해라 이 말이에요. 시장이. 36조. 근데 공청회는 이런 조문이 없어요. 제가 별표 하나를 안 한 게 있네. 37조에 가시면 412페이지 그 청문회 절차에서 C, 통지, D, 문서 열람 거기 1항이에요. 37조 1항. 당사자들 청문회 통지가 있은 청문이 동그라미예요. 청문이 별표예요. 청문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동그라미. 그 밑에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의견 청취가 세 가지잖아요. 청문이 있고 또 뭐 있어요? 공청회. 그 다음 뭐가 있죠? 의견 제출. 야, 내가 청문을 좀 하고 싶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문서 열람 좀 하자. 문서 복사 좀 해줘.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위해서는 문서 열람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청문만 이게 가능해요. 열람 복사 청구가. 왜? 조문에 요것만 있으니까.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조문이 잘못 만들어진 거야. 근데 우리 법원은 이 조문을 맹신합니다. 항상 법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해요. 융통성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법원은 항상 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법문을 벗어나서 판단을 안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석상으로는 당연히 이걸 또 하려면 복사 요청할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조문은 요거밖에 없거든요. 37조만. 공청회에 가면 이런 말이 없어요. 따라서 여기만. 그래서 37조 왼쪽에다가 청문만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 말은 청문만 열람 복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청회나 의견 제출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공청회는 똑같아요. 아까 했고요. 개념은 토론을 거쳐서 전문가가 참석하는 거고, 역시 공청회 실시는 언제 하라 그랬어요? 아까 조문으로 다 봤죠? 법에서 하라고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판례 A급이에요. 묘지공은 화장장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어떤 비영리 법인, 일반 기업 이 세 개가 협의체를 만들었어. 추모공은 권리추진협의체. 얘들은 국가의 어떤 공적인 행정청이 아니에요. 그냥 협의기구야. 자, 따라서 얘들이 공청회를 거치려고 하는데 이때의 공청회는 우리 절차법에서 얘기하는 공청회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공청회를 여는 거잖아요. 이거는 행정청이 아니라 그냥 일반 민간인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공청회를 하는 거야. 따라서 우리 절차법에 있는 반드시 공청회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판례예요. A급이요. 읽어보면 됩니다. 38조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아까 청문은 10일 전까지였어요. 요거는 10일에 아까 별표 하라 그랬나 제가? 하여튼 14일 별표. 아까 앞에는 10일 별표. 안 했구나. 왜 안 했지? 빠뜨린 거지 뭐. 10일 전까지 별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알리고 공청회 주재자, 발표자 뽑아야 되겠죠. 읽어봐야 돼요. 38조의 3. 이런 식으로 뽑는구나. 공청회 진행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뻘소리 하면 주재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 중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얘기들이 써야 있는 거야. 상식적인 얘기들이. 39조의 2. 처분을 할 때는 공청회 정정위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당연하고요. 38조의 2. 별표 3개. 이게 시험에 맨날 나와요. 행정청은 38조에 따른 공청회, 일반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 즉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어요. 즉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아무리 효율적인 공청회를 위해서라도 전자공청회만을 실시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건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일반적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어요. 별표 3개. 너무 출제하기가 좋죠. 속이면 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또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전자공청회만을 실시할 수 있다?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같이만 돼요. 다음 의견 제출. 아까 개념은 다 했고요. 의견 듣는 거고 적용 제도에도 똑같고요. 27조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이거는 말로도 되네요. 지금까지는 뭐 문서로 많이 하라 그랬어요. 문서로 해야 되는 건 공식적인 거예요. 처분, 신청 이런 게 문서로 해야 돼요. 의견 제출은 그냥 내 의견을 말하는 거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안 해도 돼요. 구두로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허가 신청, 처분은 문서로, 나머지 의견 진술 뭐 이런 것들은 문서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구두로, 말로 이렇게 되는 거죠. 사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나요? 의견이 없는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겠죠. 상식적이에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역시 공청회도 결과를 무조건 반영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반영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신고. 우리가 이미 앞에 신고는 배웠어요. 행정절차법에 있는 신고는, 우리 신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어요. 이 중에서 진짜 신고는 뭐라 그랬어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이 변태적 신고야. 중간에 이상하게 나온 거야. 이거는 원래 신고는 수리가 필요 없어요. 따라서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이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볼까요? 40조 1항.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만 하면 의무가 끝나는 신고. 수리가 필요 없죠? 통지만 하면 끝. 수리해야 이런 거 아니죠? 이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는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요. 서류 구비되고 요건에 적합하면 됩니다. 또 신고를 했는데 요건을 못 갖췄어요. 무조건 되돌려 보내는 게 아니죠. 보완을 먼저 요구해야죠. 아까 신청도 똑같았어요. 됐습니다. 적용 대상 별표예요. 우리 행정절차법의 신고는 본래적 의미의 다른 말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다른 말로 자적적 신고에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입법예고 41조입니다.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 동그라미. 폐지할 때도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역시 예외가 있겠죠. 긴급을 요하는 경우 2호가 별표예요.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상위 법령을 입법예고하고 잘 만들었겠죠. 집행을 위해서 굳이 또 예고할 필요 있겠어요. 집행만 하는 건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2호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 국민하고 별로 관련도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입법예고 안 해도 되겠죠. 상식적이에요. 읽어보면. 사망 별표예요. 41조 사망.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입법예고도 안 하고 심사 요청을 해왔어요. 그러면 입법예고가 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한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자 역시 별표예요. 직접 예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직접 뭐 할 수도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지? 대표자를 안 뽑을 때 뽑으라 그랬는데 안 뽑을 때 직접 선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전혀 다른 얘기지만 직접 뭐 할 수 있다. 비슷한 게 있었던데 이렇게 느낌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입법안을 마련들었는데 중요한 변경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하고, 뭐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됐고, 예고 방법. 행정청은 이런 널리 예고해야 되고요. 2항이 동그라미예요. 행정청은 대통령령 동그라미. 원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비슷하잖아요. 법규명령. 근데 대통령령만 있네요. 여기에.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은 뭐야? 총리령, 부령은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게 있었는데 기억이 나요? 뭐지? 대통령령하고 총리령, 부령은 둘 다 법규명령이고 법규성 긍정인데 다른 게 하나 있었어. 앞에서 뭐지? 만들 때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고 대통령령은 특히 국무회의의 심의까지 거쳐야 돼. 총리령, 부령은 그런 거 안 거쳐도 되고. 다르죠? 그거 하나 다른 거야.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되고 안 거쳐도 되고. 이것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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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니까 말도 지멋대로 나오네. 대통령령을 입법예고도 대통령령은 입법예고 해야 되는데 입법예고 할 때 다 입법예고 하는데 입법예고 할 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건 대통령령만 입법예고안을 보내줘라 이 말이에요. 총리령, 부령은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거 하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 입법안은 전자공청회도 하고 복사 요청할 수 있고 등등 돈 내야 되고. 43조 입법 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옛날에는 이게 20일이었거든요. 근데 한미 FTA 협정에서 이런 행정 법률안은 40일 이상 예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절차법도 바꾼 거예요. 40일로. 근데 자치법규는 관계없어요. 20일 그대로입니다. 별표 2개요. 옛날 기출문제를 풀 때는 이거 다 20일로 돼 있거든요. 40일로 정확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고가 되면 입법안에 대해서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나하고 관계없는 것도 여러분들은 가서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의견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다. 공청회 개최할 수 있고요. 됐습니다. 다음 46조. 이번엔 입법이 아니라 중요한 행정 관련된 걸 예고하라. 다음 각구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 계획을 계획 세모, 동그라미. 계획 입법 절차, 계획 절차는 없지만 계획도 이렇게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할 때는 예고하라고는 규정이 있구나. 당연히 예고는 중요한 걸 예고하겠죠. 그 밑에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거, 많은 이해가 상충되는 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은 국민한테 미리 예고해야 되겠죠. 안 해도 되나요? 해야 돼요.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 예고하면 입법 예고 안에 행정예고 들어가 있는 거니까 가름할 수 있다. 행정예고는 그냥 20일. 그렇죠? 46조 다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예고 방법은 입법 예고 거의 똑같으니까 준용한다. 이 준용한다 말은 똑같다 이 말. 적용이 똑같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하지는 않고요.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 이미 우리가 행정지도에서 조문 다 확인했어요. 그렇죠? 다시 안 보셔도 되겠죠. 원칙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8. 국민 참여의 확대. 새로 신설된 제도예요. 2014년도부터. 근데 뭐 중요한 건 없어요. 행정청은
국민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된대. 좋은 말이죠. 53조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위한 정책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공청회가 아니에요. 전자공청회만을 실시할 수 있다는 X예요. 전자적 정책 토론은 실시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전자적 정책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병행하였으면 되는데 X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동그라미. 1항만 동그라미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54조 별표요. 행정 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해야 되겠죠. 공청회 여는 비용 이런 거. 다만 당사자가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그 다음에 참고인들 오라 그랬으면 감정을 맡겼으면 비용 줘야 되겠죠. 여비나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행자부 장관은 이렇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당연할 거고요. 이게 행정절차법 조문 끝입니다. 다 봤어요. 몇 시간 안 걸리잖아요. 집에 가갖고 또는 뭐 주말 같은 때 공부가 잘 안 되면 절차법 조문 한번 펴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막 들었는데 차분히 앉아갖고 부록에 있는 행정절차법을 하나하나 줄 쳐가면서 공부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남는다고. 그리고 또 한 일주일에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고 그러면 이제 웬만한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이거 해놔놓고 나는 내년에 시험 칠 거야 이러면서 한 9월 달 돼갖고 한 번 더 읽으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전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내가 FTA 뭐 협정이 체결되고 40일로 받겠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거 이 얘기 비슷한 한 번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정도 기억이 나지 직접 문제를 풀 때 이러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좀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해서 봐야 돼. 암기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행정법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짧은 기간에 반복이에요. 빨리빨리 한번 자꾸 이렇게 덧칠을 해주는 거죠. 머리에. 그래야 저장이 됩니다. 또 항상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언제든지 흘러나간다고. 자꾸 집어넣으면 이제 각인이 되죠. 그러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저도 이제 뭐 하도 강의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기억이 나지. 처음에야 뭐 생각이 나겠어요. 보고 읽었지. 다음. 하자의 치유. 이미 배웠어요. 했죠? 하자 치유? 된다, 안 된다? 원칙상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 다 했잖아요. 절차 하자의 효과. 아까 했어요. 다음 페이지. 문제점. 절차를 안 거치면 위법하게 되느냐? 우린 답을 알고 있어요. 이미. 2번에 판례로 가시면 돼요. 우리 판례는 재량 기속을 구별하지 않고 적극설의 입장이다. 적극설의 입장이란 말이 다른 말로 뭐냐면 위법하다고 본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임마는 분명히 음주운전을 하고 의심이 있으면서도 측정을 거부했어요. 이런 짓을 하면 우리 도로교통법상 100% 무조건 면허 취소하여야 해요. 기속이란 말이야. 기속. 면허 취소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얘한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전혀 안 주고 그냥 면허 취소를 때려버렸어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도 임마는 분명히 음주운전을 했고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100% 면허 취소가 나옵니다. 다른 주체 형식 내용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요거만 안 거친 거야. 의견 제출만.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면허 취소 되어야 할 놈이에요. 하지만 의견 제출 안 거친 요 절차의 하자를 가지고 과연 이 면허 취소를 위법하다고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어차피 면허 취소 또 나올 건데 이걸 굳이 위법하다고 볼 필요 있냐? 이런 사람도 있다고. 어떤 사람은 아니지 어차피 면허 취소가 나오든 그건 나중에 문제고 분명히 절차법에 절차를 안 지킨 거잖아. 위법하잖아. 위법하다고 봐야 돼. 취소 판결 때려야 돼. 결론은 무조건 위법하다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절차를 중시할 거 아니냐 이거죠. 자, 여러분이 공무원이에요. 연마는 100% 면허 취소를 때릴 놈이에요. 절차를 거치나 안 거치나 100% 면허 취소예요. 그럼 여러분 면허 취소 절차 거치겠어요? 안 거치고 말지. 귀찮게 바로 거치겠어요. 그냥 면허 취소 때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절차법이 필요가 없잖아. 왜
면허 절차를 거치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의 의견도 듣고 사실관계가 혹시 틀릴 수도 있잖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특히 재량행위라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100% 그거는 무조건 위법한 거고,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좀 애매하긴 하죠. 어차피 때릴 건데 그거 굳이 절차 좀 안 지켰다고 그걸 꼭 위법하다고 봐야 되냐 이 말이야. 그래서 문제점의 셋째 줄에 기속행위인 경우에 특히 문제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모예요, 세모. 너무 어려워. 근데 소극설은 위법하다고 보지 말자 이거죠. 적극설은 아니다, 절차는 중요하다, 안 거치면 무조건 위법, 딴 거 따지지 말고 안 거치면 위법.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 2번 취소 사유라고 보죠. 일반적으로 툭툭툭 하면 돼요. 독자적 위법 사유 된다, 취소 사유다, 끝. 하자 치유되느냐 이미 다 했어요. 아까 이유 제시할 때도 했죠. 제한적 긍정설이 통설 판례죠.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판례도 예외적으로 긍정한다. 판례 A급 앞에서 했었어요. 청무소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스스로 출석해서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도달기간 좀 안 지킨 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요렇게 치유는 조금은 인정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A급. 치유 시기는 아까 했죠. 둘째 줄 소송 절차 종결 시설 독일. 우리는 셋째 줄 쟁송 제기 이전 시설. 동그라미. 이미 다 했던 거예요. 복습. 그 다음에 효과는 소급해서 치유된다. 적법하게 본다. 치유와 전환할 때 다 했어요. 확인. 절차상의 하자는 옳지 않은 것은 개별 법률에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침해적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맞아요? 자, 뒷말이 일단 뭐예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효예요? 취소라 그랬잖아. 벌써 틀렸네요. 첫째 줄도 또 틀렸어요. 개별 법률에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청문을 안 거치면 위법한가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청문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을 때 거치는 거예요. 법에서 규정이 없으면 안 거쳐도 돼요. 그래서 두 군데 다 틀린 지문을 넣어놓은 거야. 그나마 수험생들을 위해서 문제를 쉽게 내준 거야. 양쪽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풀 수 있게. 오히려 그런데 더 헷갈렸다 그러는데 어쨌든 A급 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뭐 읽어보시면 상식적인 내기고. 8번 자, 과세처분을 때리는데 청문을 안 거친 거예요. 100% 임마는 세금을 1000만 원 내야 돼요. 때려야 돼요. 근데 청문을 안 거친 거야. 자, 임마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문 안 거친 게 맞다면 취소 판결 납니다. 그러면 행정처는 아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다시 청문을 보완해서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처분을 때려도 관계없습니다. 기속력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별표. 나중에 기속력에서 나오겠지만 자, 다음 2절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자,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은 시험은 잘은 안 나오는데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고요. 그나마 중요한 조문이 5조 동그라미 6조 별표예요. 6조 별표 2개. 6조만 읽어볼게요. 민원 사무 처리 기간을, 그러니까 민원 사무 처리 기간이 아까 어떤 거라 그랬어요?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줘야 하는 기간. 허가를 신청하면 3일 내에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법률이 있다면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잖아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해석해라? 민원사항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10시에 내가 신청서를 냈어요. 3일 내에 허가를 내주기로 돼 있으면 오늘 10시부터 내일 10시, 그 다음날 10시, 그 다음날 10시까지 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한다 이 말이야.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2항. 그게 아니라 민원 사무 처리 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했을 때는 일주일 내에 허가해라, 30일 내에 허가하라 이럴 때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이게 별표 2개예요. 기억이 나나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는 거 앞에 기간 계산할 때 나왔었어요. 거기 가보면 민원 사무 처리 기간이라고 별표가 돼 있을 거야. 아니면 동그라미.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6일 이상으로 정했을 때는 원래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거는 산입하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별표. 사망, 처리 기간을 주나 월, 년으로 했을 때도 똑같죠. 6일 이상이니까 첫날을 산입하되. 6조가 별표입니다. 그 다음에 8조 민원 신청하고 9조 접수하고 그냥 되돌려 보내면 안 돼요. 동그라미 읽어보시면 돼요. 10조 1항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면 안 되겠죠. 상식이에요. 읽어보시고 11조 읽어보시면 되고 딴 거는 상식적이에요. 13조도 똑같고요. 별표 동그라미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됩니다. 복합민원 처리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요. 무인민원 정보통신 19조 1항이 별표 2개입니다. 민원인은 자 민원인이 뭐예요? 허가를 신청하러 온 사람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이에요. 엄청난 돈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허가건이야. 자 이럴 때는 기관장에게 정식으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사전 심사를 먼저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여야 한다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엄청 어렵게 낸 거죠. 왜 그래요? 나는 100% 준비해서 한 번만 허가 신청 100% 나는 허가를 받을 자신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최종적으로 준비 다 해서 한 번 허가 신청으로 끝내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법률에서 사전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중간에 또 신청서 또 서류 준비해야 돼요. 약식 서류를. 오히려 더 그 사람한테는 불편하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왜 이런 조항을 뒀을까요? 좀 자신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약식 서류 한번 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 빨리 포기하고 딴 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되죠? 안 되면 집에 가서 이해 한번 읽어보세요. 별표 2개. 자, 이렇게 강의를 따라올 때는 빨리빨리 머릿속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딴 생각할 때가 있거든, 가끔씩. 자, 그때는 표시는 해놔야 돼. 그래서 별표 2개는 해놓고 집에 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적어도 별표 쳐놓은 거라도 한 번은 보고 집에 가서 자야 돼.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하루라도. 별표 쳐놓고 준비는 다 해놔놓고 한 일주일 후에 보면 별표 친 의미가 없어요. 내가 했던 게 기억이 안 나. 최단기간에 복습을 하시라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시간이 되면 동그라미 이상 다 보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별표라도 더 시간 되면 뭐 다 한번 다 읽어보는 거고 그렇게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22조에 민원실 설치할 수 있다. 심사관은 설치 지정해야 된다. 동그라미 24조 동그라미 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해라. 뭐 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정기조사하고 신문조사하고 쭉 넘어갑니다. 18조 민원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자,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도 공식적인 신청이니까 당연히 문서로 하는 거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이의 신청은 언제까지 하라고? 90일 내에 하래요. 민구 이렇게 외웁니다. 민원 사무 처리는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민구 별표 2개. 그러면 이제 이의 신청 받으면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의 신청한 거에 대하여. 부득이 할 때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일, 10일. 사망. 이의 신청하고 심판을 청구해도 되고요. 이의 신청 안 하고 바로 심판 청구해도 돼요. 사망이 별표 3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민원인은 이의 신청을 거친 후에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X입니다. 자, 18조가 제일 중요하네요. 끝. 432페이지 행정규제기본법.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행정규제 철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자,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주관을 하고 해요. 그게 이 행정규제기본법이에요. 행정규제가 뭐예요?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는 거죠. 뭐 하려면 승인을 받아라, 허가 받아라, 뭐 조사 받아라, 뭐 자동차도 항상 검사 받아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다 규제예요. 행정규제라 하면 법령 규제 영향 분석 특별한 거 없고요. 자, 다음 페이지 4조 동그라미예요. 규제를 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에.
2항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동그라미. 자, 이제 밑줄 꺼놓은 걸 요걸 읽으면 이 조문은 봤던 조문인데라는 생각이 나야 돼. 보죠. 지금 무슨 조문이냐면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 다만이 단서예요. 단서.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 단서. 자, 요 말만 들어도 생각이 나면 더 좋은데 행정입법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법규명령, 행정규칙. 그 다음에 이게 짬뽕이 되는 형태도 두 개 있었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위임을 받아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할 때는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와, 이렇게 긴 걸 내가 외운단 말이야? 자, 이런 조문이 있어. 여기에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 단서가 이제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법률로 만들었기 때문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을 인정한 조문이다 라는 게 있었다. 생각이 안 나면 할 수 없고요. 그게 이 조문이에요.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행정규칙의 형식으로도 정할 수 있다. 이거다 이거죠. 이게 이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조문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정도. 그 다음에 규제의 원칙. 모든 원칙은 상식이에요. 규제를 할 때는 이 정도 원칙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도 된다. 말이 안 되죠.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안 효과적으로 이런 말을 쓸 리는 없죠. 읽어보면 상식이에요. 한번 읽어둘만 하다. 6조 됐고 7조 됐고 8조 2항 규제는 존속 기한을 정해줘야 돼요. 규제를 막 무한정 규제할 수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웬만하면 우리는 5년이네요. 그렇죠? 시효 소멸기간도 5년이고 5년 동그라미. 그다음 심사 요청할 수 있다. 예비 심사한다. 45일 이내 심사 세모. 이런 숫자까지. 13조 20일 이내 60일 이내 나도 못 외워요. 세모. 근데 왜 강의를 해? 혹시 나올까? 나오면 내가 말을 안 했다 그러면 요거 드무니까. 나는 안 외워요. 근데 털려줄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숫자 잘 외운 사람은 외워놓고 혹시 미친 교수가 내면. 자, 심사 절차 준수됐고요. 17조 의견 제출 항상 누구든지 의견 제출할 수 있고 규제심사 자체 정비 존속기한 정비계획 등등 됐고요. 23조 아까 규제개혁위원회 누가 주관한다 그랬어요? 아까 대통령. 그죠?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둡니다. 개대 이렇게 규대라고 외워야 되겠죠?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에요. 규대 별표 끝. 이 정도. 규제기본법은 한 4, 5년에 한 번. 민의사무 처리는 한 3년에 한 번. 행정절차법은 매년. 그렇죠? 그래서 뒤에는 별로 덜 중요하고 절차법을 잘 공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자, 조금 이른데 딱 10분 쉬었다가 한 시간 하죠.